네, 반갑습니다. 신희연입니다. 반가워요. 벌써 이렇게 1, 2, 3, 4, 5, 6 과정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7, 8월을 준비하면서 하반기로 들어서서 이론에 있었던 내용들이 나의 그 약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또한 내가 이론서를 얼마만큼 이해를 했느냐, 해석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지게 돼요.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답을 구할 수 있는데, 문제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답안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7월달, 8월달 과정에서는 문제를 익히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기출문제를 보았잖아요. 어떤 형태로 기출이 되는구나. 그래서 문제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익혔다면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내가 직접 해석을 해보고 답안을 찾아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모의고사 과정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의 유형도 많이 풀어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많이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7, 8월 달에 이렇게 문제풀이 과정은 디딤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석하는, 문제의 방향, 문제가 요구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고, 답안을 작성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 또한 이론에서 정리했던 내용들이 이 7, 8월에 가면서 얼마만큼 영역으로, 성인에서는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뭐 소아기에서는 이게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 아동에서는 영아기에서는 요게 출제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집중해서 우리가 파악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년도 출제까지 분석을 했기 때문에 26년도의 출제 문제를 예상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A급, B급, C급, 물론 이제 가장 출제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뭐 프리스트 모형이라든가 횡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마다 매년 출제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이지만, 올해 특히 이 부분은 출제가 되겠다. 제가 작년에 이제 다낭성 난소 낭종이라고 하는 거가 분명히 25년도에 출제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출제가 되었듯이, 제가 항상 이렇게 출제의 적중 비율이 높은 이유가 기출 분석을 좀 야무지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잘 하고 여러분들에게 예상되는 부분, 또 시사적인 부분, 이런 걸 다 더해가지고 아마도 이렇게 출제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지금도 이제 제 머릿속에는 지역사회 간호학에 관련해서 역학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될 거야라는 개념이 서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제가 7, 8월 달에 제시해드리고, 그러면 여러 선생님들은 문제를 이해해가지고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하고 답안을 얼마만큼 써낼 것인가, 여기에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출제 의도를 파악을 했다고 한다면은요, 답안을 쓸 때, 답안 구성을 할 때는 또 막막해. 그래서 키워드 전략을 세워서 키워드를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키워드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0.7점, 만점이 안 되는 답안을 또 써요. 그래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근거라든가, 예를 들어 뭐 상대 위험비가 뭐 3.8이다. 상대 위험비가 3.8이다. 이걸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데 상대 위험비가 3.8이라는 거는 1보다 높기 때문에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상대 위험비는 3.8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간에 뚝 하고 잘리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계산해서 3.8만 내면 되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안지, 첨삭을 해주는 이유이기도 하고 첨삭을 해서 여기까지 쓰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이 중간에 뚝뚝뚝뚝 잘라먹는 그런 버릇이 습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0.2점들, 0.3점들 요런 것들이 모이면 결국은 이게 10개가 모이면 2점이 되고 20개가 모이면 4점이 되고 이런 엄청난 변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40개 문제 정도를 풀어보잖아요. 그래서 A급, B급, A형, B형 문제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세부 문제까지 이렇게 80점이니까 거의 1점에 한 문제씩 제시를 한다고 보면 돼요. 4점짜리면은 그 이하 문제에서 답안을 요구하는 게 한 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80가지의 답안을 쓰는다. 하나에 1점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답안에 그러면 만점 1점 누구나가 예상했던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답안이 1점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점을 다 맞지. 왜냐하면 여기가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평가라고 한다면 이런 키워드만 들어가면 1점이야. 이렇게 하면 끝나면 좋은데 그 키워드를 가지고서 만점짜리 답안을 내야 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런 훈련을 7, 8월 달에 해줘야 영역 모의고사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답안을 끝까지 잘 작성하는 방법을 이제 인출하게 되는 거죠. 아웃풋하게 되니까 그 7, 8월 달은 그 디딤돌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작년하고 제가 다른 그 계획이 뭐냐면 모든 문제를 모든 내용들을 문제화시켜서 A급들을 모두 다 문제화시켜가지고 쭉 많은 문제를 풀어봤는데 원래는 26년도에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들을 문제화시켜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적중률, 적중이 될 만한 주제들을 골라가지고 풀어볼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 공부할 것이 많다라기보다는 좀 더 집중적으로 출제 의도에 출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문제들을 접근을 하겠다. 그래서 해보니까 모든 문제 어느 해라도 적중률이 90%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나올 것 같다. 이건 출제 분석을 잘 했기 때문이고 그동안에 25년이라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이렇게 축적해 놓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전달을 해드리고자 7월달, 8월달에 여기에 영역 핵심의 문제풀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여러분하고 저하고 소통이 잘 된다면 굉장히 재미있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8주 과정이고요. 그래서 영역으로 나갑니다. 지역사회 간호, 보건행정, 환경 이 부분하고 응급 성인 2번, 아동, 여성, 모성, 정신 2번 이렇게 나누어서 정신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양이 많아서 이렇게 정립을 하려고 해요. 프린트로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를 6월 중에 모의고사를 해볼 거예요. 모의고사를 6월 14일 날 이때 한번 치러가지고서 그거 한번 풀어보고 첨삭해드릴 텐데 첨삭해드려서 좀 우수자 선발을 해가지고 장학생도 한번 모아볼까?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참석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7, 8월 달은 이 문제풀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을 잡고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두고 그런 부분들이 한 80%는 목표에 달성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 중간 계층에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가 한 80점, 80% 달성이라고. 그래서 여기 80%의 달성을 문제풀이 과정에서 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달성이 되면 한 50점 되겠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90, 95 막 이런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의고사, 첨삭 막 해서 나의 약점들을 찾아내서 조금씩 더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점 만점에서 1점짜리가 80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1점 만점에서 내가 0.5가 아니라 0.6이 아니라 0.8, 0.9
1점 전체 만점 여기에다 목표를 두고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점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아는 건 많은데 점수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제가 소통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모의고사 때 첨삭해가면서 해둘 텐데 그 밑바탕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 방법을 배우는 거죠.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 요거를 그러면서 주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 이거를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7월 달에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